전산세무 2급 8주차 2차 시입니다. 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95페이지의 두 번째, 이번에는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인숙 사원이고 102번이고 직책은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종전근무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도 입사자니까 그렇죠. 계속 쪽에서 열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F2 눌러서 정인숙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셨죠? 그리고 소득 명세 말고 부양가족 쪽을 좀 볼게요. 자, 부양가족 쪽을 클릭을 해서 보니까 본인밖에 없네요. 그러면 본인만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 것만 해당이 되니까 본인 것만 하도록 하고요. 자, 부양가족은 본인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에서 살펴봤을 때는 부친도 있는 걸로 보고 배우자 그리고 장남 그리고 시누이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모두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 걸로 보고 아마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프로그램 상에 부양가족이 쭉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장애인의 체크가 되고 경로우대에 체크가 돼 있어야 원래는 연말정산 입력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걸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부터 가볼게요. 배우자 자동차 보험료. 자, 자동차 보험료는 뭐가 되는 거죠? 보장성 보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부분에 넣을 거고요. 부친의 생명보험료도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장애인 보험료 아닙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다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살짝 올려서 보험료 부분으로 갑니다. 여기 요 란에다 지출액에다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70만원과 85만원을 더하면 155만원이죠. 자, 155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배우자 야간 대학교예요. 자, 대학교는 해당이 되죠. 그리고 장남의 대학교 수업료. 자, 그러면 360과 320을 어떻게 입력을 하냐라면 자, 여기 교육비 62번 란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셨죠? 그리고 대학생을 또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왜? 1인당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지출액 360 하나 쳐주시고요. 장남의 대학교 수업료인 32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1인당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360과 320 입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680만 원이 입력이 됐고요. 의료비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 소득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의료비란을 클릭하셔서 자, 부친은 경로자라고 했습니다. 경로자란 그렇죠. 65세 이상자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5세 이상자에다 입력합니다. 관절염 치료비 72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배우자 장염 치료비. 배우자는 아무래도 나이가 그렇죠. 65세 이상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360만 원. 자, 이때 혹시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비용이다 그런 거는 다 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치료받은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720과 3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80만원 됐고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본인이 사용한 건데 전통시장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럼 780에서 그렇죠. 50만원만큼 빼야지 되고, 배우자 현금 영수증 사용액인데 대중교통 사용분이 1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그렇죠. 10만원 또 빼야 되고, 신우이는 형제자매죠. 그래서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입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42번 란 신용카드 사용액 더블 클릭 하셔서, 자, 가해 금액은 본인의 780에서 50만원 뺍니다. 그러면 730만원이 되죠. 현금 영수증 430에서 10만원 뺍니다. 그러면 420만원. 전통시장 50만원. 대중교통 10만원. 이렇게 해서 1210만원이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눌러서 여기 1210만원인데 얼마만큼? 67만 5천원만큼 공제,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전근무지가 있네요. 그죠? 자, 종전근무지는 기간 다 넣어주시고, 급여총액 넣어주시고, 건강보험료, 그 다음 장기요양, 그다음 소득세, 납부금액, 지방세, 납부금액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소득명세입니다. 클릭해주세요. 자, 여기 종전, 주현무, 즉 주식회사 태풍전자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종전에 근무한 것은 어디냐? 대한기업이었어요. 자, 올해 입사는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대한기업에서 발급받아온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회사명은 주식회사 대한기업. 대한기업이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12481-21692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5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감면기간이 있으면 감면기간 넣어주시면 되고요. 급여 1,500만원입니다. 상여가 있다 그러면 14번 란이고요. 인정상여 같은 경우는 15번 란에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1,5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4,020만원이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리셔서 건강보험료 부분에 그렇죠. 납부한 65만원 입력하세요. 65만원. 그러면 건강보험료 142만원 공제받을 것이고요. 장기요양 45,000원 이렇게 하시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얘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살짝 올리시면은 여기 기납부세액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 기납부세액 75만원 그리고 75,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오시면 상단에 가면 4,020만 원부터 총급여가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즉 먼저 다녔던 종전근무지와 지금 현재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연말정산을 하고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플러스면은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같은 경우는 뭐 분납도 가능하니까 분납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인숙, 즉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 종전 근무지를 놓고 연말정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째는 세 번째로 중도 퇴사자예요.
자, 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건데 김인지 사원이고요. 103번이고 대리입니다. 퇴사 일자는 2020년 11월 25일입니다. 자, 이렇게 중도퇴사자 하는 사람은 중도퇴사 일자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날짜를 어디에다 기록을 하냐면 사원 등록에 입력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 메인으로 오셔서 사원 등록 김인지 16번 난에다 입력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그리고 부해야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으면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지금 계속 근무자는 하얀색, 중도퇴사자는 빨간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퇴사일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그리고 나서 하단에 보니까 11월 급여 자료가 있어요. 자, 급여 자료를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두 번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11월 급여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급, 직책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뭐 했대요? 충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충족을 했다라는 것은 비과세인 경우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과세는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이죠. 그래서 식대는 10만원까지, 자가운전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급여 자료 입력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으로 오세요. 메인에 급여 자료 입력 11월. 자, 엔터. 그랬더니 김인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퇴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원 등록에서 퇴사하는 경우 여기 퇴사자라고 뜹니다. 자, 급여 주겠습니다. 급여가 얼마였죠? 250만 원이죠? 그럼 250만 원 입력해 주세요. 자, 상여는 없습니다. 직책수당 30만 원. 아, 요거 없애는 거요? 요거 없애면 되죠.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여기 커저를 여기 11월에 놓으시고요. 수당공제 상여 해당이 안 되고요. 야간근로 부라고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1월부터 11월까지 입력된 게 있으면 부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확인. 그리고 11월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기본 직책 월차 식대 자가운전만 뜹니다. 자, 김인지에 와서 기본급이 250이고 직책수당은 30, 월차수당 25만원, 식대는 15만원, 자, 10만원만 비과세가 된다 그랬죠? 5만원 과세로 넘어갔습니다. 자가운전 25만원. 그래서 비과세는 30, 과세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중도퇴사자는 여기서 정산합니다. 체크하시고 여기서 합니다. 눌러주시고 눌러보시면 여기 연말정산과 분납 적용 있죠? 자, 체크하시고 중도퇴사자 정산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연말정산 화면이 뜹니다. 자, 중도퇴사 연말정산 이렇게 떴죠? 여기에다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는 화면이 중간에 열린 거라 제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4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부친 70세. 70세라는 것은 경로우대죠.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부담액이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 부담액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보장성 보험에 입력을 할 거예요. 자, 70만 원 넣으시면 되고요. 본인의 저축성 보험이랍니다. 아, 그걸 먼저 좀 살펴보고 올까요?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네. 자, 부친의 생명보험으로 된 거 보장성 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든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장성 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요. 처남을 피보험자로 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을 위해서 든 보장성 보험료 됩니다. 그래서 가입됐다라고 보고 보장성 보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려 있는 게 너무 많아 갖고 여기에다 이제 입력할 거예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를 입력하냐? 70만 원 입력합니다. 자, 본인의 저축성 보험은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죠. 장애인 전용이니까 여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다 넣습니다. 135만 원. 그런데 원래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이 한도인데 왜 135만 원 쳐요? 예, 쳐도 됩니다. 왜? 공제 대상은 100만 원 한도까지밖에 알아서 체크해 주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5% 15만 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의료비입니다. 딸의 안과 치료비와 부친의 질병 치료비인데 부친의 질병은 경로자래요. 자, 그럼 의료비를 눌러서 65세 이상자의 800만 원 넣으면 되겠죠? 자, 800만 원.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대상자죠. 딸 안과 치료비인 300만 원 넣습니다. 자, 확인. 그래서 1100만 원 놓고요.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오케이.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친의 대학교 수업료, 자, 부친의 대학교 수업료는 직계 존속이죠. 자,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해요.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어요. 즉 장애를 치료할 목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그런 의미의 교육비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직계 존속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다. 그래서 부친의 대학교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만? 본인 것만 넣어야 되죠? 본인 거 어디에다? 그렇죠. 여기 전액란에다 넣습니다. 얼마? 12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이번에는 기부금입니다. 처남의 교회 헌납금, 종교단체 기부금이네요. 네,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해당이 됩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어디에다 놓느냐? 예, 살짝 내리시면은 종교단체 기부금 요 란을 5번 란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여기에 자, 2월분이냐? 2월분 먼저 해야 되니까 2월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당해 기부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종교단체 기부금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급여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98만 2,100원이 급여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급여 반영. 그랬더니 98만 2,100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여기 중도정산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 추가 자료 입력 한번 가볼까요? 자, 메인으로 오셔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하시면 중도에 김인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한 게 중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작업 완료 누르면 되겠죠? 누르면 예.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변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까지 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꾸 입력도 해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구분도 하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실무 연습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기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주식회사 중앙 0301 제조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자,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회사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에 오셔서 회사를 클릭합니다. 0301인 중앙을 선택하세요. 변경 하면은 상단에 주식회사 중앙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실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불러왔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월 18일 보유 중인 주식회사 다나와 유가증권에 대하여 80만원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보통예금 입금되었다. 원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라는 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현금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뭐가 되죠? 그렇죠. 배당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재무회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 뭐 했죠? 소득세. 이렇게 원천징수 이거를 통틀어서 다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메인으로 오셔서 회계관리 탭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몇 월 며칠이요? 3월 18일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었죠. 시험을 대비해서 연습을 하실 때는 적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정요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그냥 입력하지 않고 연습하도록 할게요. 차변에 얼마요? 80만원입니다. 대변에 배당금 수익 자, 8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3월 20일 법인 영업부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20만원과 제조부서에 사용하는 트럭에 대해서 자동차세 1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즉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800번대 세금가공가, 제조부서의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는 500번대 세금가공가가 되겠죠. 자, 일반 전표로 오셔서 3월 20입니다. 차변에 세금가공가 금액은 20만원. 자, 차변에 500번대 세금가공가 부릅니다. 금액은 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24일 대표자 이수경으로부터 시가 1억원입니다. 취득가격은 5천만원, 건물을 증여받았다. 자, 건물 증여. 당일 증여세 등 35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자, 증여를 받았다라는 것은 공짜로 돈을 주지 않고 받은 거죠. 그래서 자산수중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받았을 때는 반드시 시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가격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이 들으면 어디에다 포함한다? 건물에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건물 가격이 1억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3월 24일 차변에 건물이 들어왔어요. 건물은 얼마짜리가? 그렇죠. 1억 350만 원짜리가 들어왔고요. 자, 대변에 자산수중이익이죠. 자산수중이익
자, 917번입니다. 1억. 그리고 취득세는 뭘로 냈어요? 현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현금 35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4월 1일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부품 70만원을 생산 공장에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대. 자, 원재료를 사왔는데 어디에다 썼어요? 기계장치 수리비로 썼습니다. 수리와 관련된 비용은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 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 자, 이때 취득 원가가 그대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4월 1일 차변의 수선비 기계장치 어디에 있죠? 그렇죠. 공장에 있죠. 그래서 500번대 수선비입니다. 금액은 70만원. 대변의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153번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원재료를 어디다 썼어요? 수선비라는 계정에다 썼잖아요. 그래서 타 계정으로 대체액 원가 명세서 반영분이라는 08번을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08 이렇게 해서 70만원 써주시면 됩니다. 자, 08번 쓴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니까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5월 9일 단기매매 증권 계정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주식회사 오로의 주식을 500만원에 처분했어요. 처분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주식을 320만원짜리를 500만원에 팔았답니다. 이익을 봤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이익을 봤지요. 자, 봅니다. 5월 9일 자, 차변의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죠? 500만원이 들어왔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짜리인가요? 단기 매매증권 320만원짜리입니다. 얼마만큼 이익 봤어요? 180만원만큼.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입니다. 처분이익 18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부가액과 실제 처분된 가격을 비교해서 처분이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두 번째 504페이지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메뉴를 추가로 입력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입력 유의사항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5월 9일부터 갑니다. 한국 상사의 제품을 500만원 부가세 별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에다 밑줄 그어야겠죠. 교부하였다. 대금은 당사가 백두상사에서 지급할 외상매입금을 직접 한국 상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라고 하는 거는 요 백두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까지 아예 정리를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한번 오세요. 자, 메인 창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날짜는 5월 9일이 되겠습니다. 9일. 자, 시험 보실 때 요 날짜 잘 보셔야 돼요. 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면 매출에 그렇죠. 11번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 제품. 품목은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공급가액 500만원. 누구한테 팔았냐? 한국 상사죠. 자, 전자니까 1번입니다. 분계는 혼합.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아니 차변이란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했어요. 자,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을 직접 한국 상사가 지급하기로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인데 누구 거를 대신 한국 상사가 갚아주기로 했어요? 백두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백두 상사의 외상매입금이 없어집니다. 자, 백두 상사 얼마? 200만 원만 결제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 350만 원이 됩니다. 자, 한국 상사가 백두 상사 거를 갚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백두 상사의 잔액은 없어지는 거죠. 대신 한국 상사는 그렇죠. 백두 상사한테 갚을 외상매입금이 늘어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백두 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차변에서 없애준다. 요거 한국 상사로 하시면 틀립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5월 19일 마케팅 부서 업무 관련 서적 교보로부터 구입하고 대금 8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뭘 받았습니까?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입이죠. 면세 매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5월 19일 계산서 면세 매입 53번입니다. 도서 80만원 교보. 자, 전자기 때문에 반드시 여 해주셔야 돼요. 여.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직접 지급했죠. 그래서 혼합.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도서 인쇄비. 자, 도서 인쇄비인데 마케팅 부서래요. 마케팅 부서면 그렇죠. 사무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입니다. 826번.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80만 원이 나갔습니다. (5월 21일자) 전표 보겠습니다. 수출 업체인 해민무역의 구매 확인서. 자,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그렇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제품을 300만 원, 개당 만 원에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맞는데 발행하였다 그랬네. 자, 어쨌든 좋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다. 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매출이고요. 그죠? 그리고 12번 영세 매출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1일) 자, 영세율 매출이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중 영세율입니다. 12번. 제품. 자, 단가가 있어요. 수량이. 그래서 300개 넣으시고요. 단가 만원 넣습니다. 그럼 300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되겠죠. 해민무역. 자, 주식회사 해민무역. 전자 네, 1번입니다. 그리고 영세율 구분을 도움 표시 눌러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한 하는 제화죠. 그래서 3번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 분계는 외상입니다. 그래서 2번 외상 하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해서 300만 원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목 제품 매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품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24일자) 전표 보겠습니다. 임원용 승용차 3800cc. 야, 3800cc면 일단 불공제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불공제가 1000cc 이상 되는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중고 자동차에서 4,400만원 부가세 포함. 자, 포함이니까 공급 가액을 보려면 나누기 1.1 해야 공급 가액이 보이겠죠. 12개월, 즉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자, 12개월 할부다 그러면 미지급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취득세 등 460만원은 동해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자기압수표랍니다. 자,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현금. 자,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보시면 돼요. 자기압수표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죠, 바로. 그래서 현금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매입 매출 전표 오셔서 24일 불공제, 즉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54번입니다. 품목은 승용차 구입 아니면 뭐 차량 구입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승용차 구입, 공급가액은 4,400만원을 나누기 1.1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4천만원이죠. 그럼 부가세 400만원 이렇게 붙습니다. 거래처는 중고나라, 주식회사 중고나라. 그리고 할부로 구입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전자니까 1번요. 할부로 구입했고 불공제 사유는 그렇죠.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및 임차. 자, 이렇게 걸어 주셔야 돼요. 반드시 불공제가 된 경우 불공제 사유를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분계는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죠. 자, 차량 운반구. 그런데 뭐가 있어요? 취득세가 있었잖아요.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을 원가에 더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400만원에 460만원을 더하니까 860만원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4,400만원입니다.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죠. 자, 현금으로 460만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불공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불공제 사유, 그리고 12개월 할부 금액으로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차량 운반구는 부가세 포함된 취득세도 포함해서 차량 운반구의 원가가 된다. 취득 금액이 되는 거죠. 하고 현금으로 나갔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6월 14일 미국 소재한 댈러스 상사의 제품 만부를 직접 수출했대요. 자, 수출 신고일은 6월 10일, 선적일은 6월 14일. 자, 신고일이 중요할까요? 선적일이 중요할게요. 선적일이 중요하죠. 자, 선적일의 환율에 따라서 공급가액이 변하니까 선적일이 매우 중요하고요. 수출 대금은 6월 30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자, 6월 30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외상. 그죠? 자, 외상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요. 기준 환율은 6월 14일 기준 환율로 계산해서 공급가액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로 오셔서 6월 14일 수출 해서 16번이 되겠죠. 자, 16번 제품
공급가액은 계산기를 누르셔서 만불입니다. 곱하기 환율이 1200원이었죠? 1200원. 그러면 1200만원이네요. 자, 1200만원. 공급처는 댈러스 영세율 구분 도움 표시 누르셔서 직접 수출이죠. 1번 선택하겠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분계는 2번 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 문제 1번과 2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3번 문제와 4번 문제, 5번 문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